창틀에서부터 그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바로 시작하는 예, 그건가요? 그분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바 선생님께 모기약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교실에 있는 불청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 그것을 보았으며, 난생 처음 그렇게 큰 그것을 보았으며, 설마 바로 시작하는 예, 그건가요? 그분이시죠. 교실에서 자주 안 등장하셨나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 교실에서 생태계를 이룬 것 같진 않았어요, 다행히. 밖에서 들어온 친구였어요. 친구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신 그분,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바로 시작하시는 그분. 바 선생님이라 하시죠? 네, 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창틀에서부터 그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아니 바닥에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창틀에서 너무 내려오셨습니다. 최악이야. 갑자기 그 창가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비명을 막 지르면서 일어나는데 저 난리 나죠. 저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맞아요. 내가 선생인데 애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적으로 비명 으악 이러는데 진짜 막 침착한 척 하니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네. 그 창틀에 있는 분을 재빨리 옆에 있던 휴지를 막 뽑아가지고 옆 창틀을 틀어 막았죠. 괜찮아 얘들아. 그쵸. 선생님이 너희가 집에 가고 나면 잘 처리할게 라고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애들이 집에 갔죠 이제. 이제 둘이 남았네요. 함께. 1대1 매치? 네. 교무실에 갔더니 그 모기약이 있어요, 모기약. 이거요? 예. 그래서 아까 휴지로 틀어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슬쩍 들쳤는데 그분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어해. 생생해. 진짜 싫어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다시 조용히 휴지를 덮은 다음에 휴지가 흠뻑 젖도록 모기약을 뿌렸습니다. 가셨나요? 여러분 절대로 바 선생님께 모기약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절대로 뿌리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요? 약 맞은 뭐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되나? 난 정말 싫어. 그러다가 바닥에 툭 떨어져가지고 이거 누운 채로 빙글빙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지켜봤죠. 죽을 때까지. 대단하다. 전 교실 버렸어요. 그냥 밖에서 일할래요. 그것이 저와 그 선생님과의 만남과 그렇죠. 이별이었죠. 조류들이 저희 반 작년에 들어왔어요. 참새,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보다 좀 작은 새였는데 박새나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얘가 복도를 파르륵 하다가 우리 반 창틀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 바구니를 얼른 꺼내가지고 살짝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는 위로 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바구니를 엎은 채로 이렇게 내렸죠. 보니까 그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학교 풀숲에. 저의 경험담은 아닌데 강원도에서 일하신 한 선생님은 박쥐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쥐가 학교에 산대요.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박쥐들이 드나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참 미지의 공간입니다. 뱀 안 나오는 게 어디예요? 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산에 있는 학교들은 좀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잘 등장한다고. 찾아와요. 좀 귀여운 불청객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3층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복도에 이렇게 그 계단참에 진짜 요만한 애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잘 잡아가지고 학교 주변에 고양이 어딘지 알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 엄마에게 돌려보내주고. 맞아요. 배추인나비. 맞아요, 배추인나비. 네. 동물의 일생을 한 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걸 되게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동물로는 배추인나비가 있고 교실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분에 애벌레가 붙은 채로 배송이 와요. 알이 붙은 채로. 맞아요. 알이죠. 알이 붙은 채로 배송이 오는데 그 주변에 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벌레가 도망가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 닿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거긴 못 가는 걸 알고.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안 해놓으면 어딘가로 사라진. 저는 망 같은 것만 해놨는데 이거 되게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로 해도 되고 어. 망으로 해도 되는데 망은 보통 나비가 되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쵸. 2호에 씌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냅다 망부터 씌운 케이스인데 좋은 것 같아요. 나비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번데기가 되면 주변에 설탕물을 타가지고 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서 꿀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교실에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말이다. 번데기가 그 사이에 이틀이나 굶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래서 주변에 그 설탕물을 타서 놔주면 주말 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 꿀팁이다. 며칠간 번데기 이후에 된다고 그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맞춰서 좀 이번 주말에 나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망 씌워 놓으시고 안 그러면 또 교실 어딘가를 날아다니다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태계와 어떤 생물에 관심을 갖고 예. 이런 일지를 쓰는 과정을 보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배추 흰나비가 크는 걸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보는 게 파브르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 계시죠. 네, 저보다 더 반짝이는 눈으로 그분들의 삶을 관찰하시는 그 학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셔서 키우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생물을 하나 완전히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책임감을 배워요. 그쵸. 당번을 정해서 돌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일지를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키우는 것보다는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곤충에게는 모기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캠페인. 큰 곤충에게 모기약을 쓰지 않는다. 쥐 이런 거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괴담으로 듣기만 했어요. 종종 있더라고요. 네, 저- 종종 이사할 때 맞아요. 캐비넷 드러내고 청소하려고 보면 그 끈끈이에 맞아요. 쥐가 붙어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쵸. 그 저희보다 연차가 더 높으신 선배님들은 아마 더 많은 험한 것들을 험한 것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우리 교실 내 불청객에 대한 에피소드를 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아니면 교실에서 키워야 하는 생물들, 뭐 특히 동물류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팁이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